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입니다. 오늘 조금 대화가 길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후딱후딱 진행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대법원장 조희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금 상당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 아니 재판을 해서는 안 될 이 법원의 영역에서 퇴출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건을 턱턱 맡아가지고 이상한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문주형 판사, 이화영 부지사에게 또다시 아주 흉측한 판결을 내린 수원고등법원의 문주형 판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문주형 판사에 대해서 내일 정도쯤에 새로운 얘기를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짝 맛배기만 말씀드리면 이번 계엄 국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민주진보 진영의 많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각종 재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김앤장의 그림자가 계속 어른거립니다. 문주형 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일 전해드릴 이 내용 들으시면 처음부터 잘못됐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내일 정리가 싹 돼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자, 그거 그렇고요. 오늘은 조희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사법부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계엄령 때문에 헌정이 흔들렸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독재국가로 회귀할 뻔했습니다. 딱 분위기가 1972년 유신 헌법이 공포될 상황,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던 그 시기로 되돌아갈 뻔했죠. 이런 헌정의 위기 상황에서 과연 사법부는 무엇을 했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협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뒤에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령을 박살냈는데 조희대는 글쎄 별다른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은근히 윤석열을 쉴드 치는 듯한 행동 보여줍니다. 계엄령은 명백히 불법이고 잘못된 것인데 계엄령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안 해요. 대법원장이라는 새끼가.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희대의 이런 태도는 그가 윤석열과 공범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계엄령에 사실상 협조한 대법원장 조희대. 이 조희대는 내란 공범이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법원 안에서도 말이 상당히 많아요. 왜 대법원장이 입을 쳐닫고 있느냐? 왜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놓고 왜 계엄에는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느냐? 너 도대체 뭐냐?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생각해 봅니다. 이 새끼가 윤석열 계엄령에 협조하려고 했었어요. 계엄령 해제 요구가 조금 늦어졌더라면 아마 이 조희대는 윤석열 계엄에 찰싹 달라붙었을 겁니다. 빼박 내란 공범이 됐을 건데 아슬아슬하게 내란 공범으로 드러나는 것을 비껴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희대가 대단히 불량한 도무지 자유민주국가의 대법원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가 오늘로 18일째죠. 이제 12시가 넘어갔으니까 19일째.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동지였더라고요.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어제가 동지. 그러고 보면 천공이 뭐라고 나불된 얘기는 다 틀렸다, 그죠? 뭐 동지가 지나면 뭐 어찌 된다고? LA 개떡 같은 새끼. 거 봐, 사입이잖아. 거짓말, 거짓부렁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로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19일째. 이제 12시간 넘어갔으니 19일째입니다. 시민들의 투쟁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시민들의 투쟁을 경이롭게 쳐다봤고요. 우리 시민들 정말 총 맞을 각오를 하고 여의도에서 계엄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윤석열의 독재와 싸우고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잠이나 퍼자고 있었나? 자, 좋아. 그날은 그렇다 치고 왜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죠? 대한민국의 판사가 4,000명인가 5,000명인가 된다는데 왜 그들은 입을 쳐닫고 있을까요? 대법원장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얘들은 윤석열의 쿠데타가 실패한 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조용해? 속마음으로는 윤석열이 쿠데타가 성공하길 바랬던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이 쿠데타 계엄령 선포할 때 저항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일침을 날리지 않고 협조하려고 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벌써 이제 20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이 내란 사태에 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히려 우리 조국 대표는 유죄 확정이 돼서 수감이 됐고요. 이화영 부지사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 법원은 윤석열한테 유리한 조치를 차곡차곡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11월 달부터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착착 몰리고 있는 거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11월 14일, 15일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란히 있었죠. 그리고 15일 선고 때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12월 25일 비록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그 이른바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죠. 그리고 29일, 11월 29일 날 원래 이화영 부지사의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기가 돼가지고 엊그저께 12월 15일 날 선고가 됐죠. 야, 근데 보세요. 날짜 보세요. 참 기묘하죠. 그리고 12월 12일 날 뭐가 있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결국 조국 대표는 수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날짜별로 가만히 놔둬 보세요. 이거 우연히 이렇게 날짜가 집중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사이에 딱 내란이 터졌습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의 내란과 이 법원이 보조 시간을 맞추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쉬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지금 이상스러운 것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법원이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국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를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과연 짜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뭐가 딱딱 맞아질 수 있나요? 만약에 실패로 끝났지만 이게 실패로 안 끝나고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리고 이 법원의 이런 일정들이 착착착 진행이 됐었다면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과 조이대가 사전에 뭔가 짜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왜 지금 조이대는 입을 쳐닫고 있을까? 계엄령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계엄령이 터지면요, 사법부의 기능이 일부 정지가 됩니다. 국회의 기능은 정지가 안 되지만 사법부 기능이 일부 정지가 돼버려요. 결국에 계엄령이라는 것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겁니다. 정권의 찬탈이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정권을 찬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좀 대법원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벌쩍벌쩍 뛰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입을 쳐닫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그런데도 조이대는 입을 닫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소리를 하나 좀 띄워 보겠습니다. 자. 자, 이게 얼마 전에 보도됐던 그 직후 윤석열 내란 사태가 끝난 직후에 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물어봐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와 대법원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데. 자, 뭐라고?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공지로 보냈습니다. 자, 다시 기자가 묻죠.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권 보호의 최후 측면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죠.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자, 계엄령에 법적 문제가 없느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차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인권 보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대단히 당황하고 답답스러웠습니다. 계엄령 사태가 터졌는데 대법원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물으면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죠. 이번 사태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엉뚱한 얘기를 떡 하죠. 이게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온 국민이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가지고 시민들이 맨손으로 총칼에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는데 대법원장이라는 새끼가 겨우 이딴 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나가던 개새끼도 할 수 있잖아요.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데 이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엄령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안 살펴봤어? 안 살펴봤냐고 이 개새끼야. 이게 대법원장입니다. 이게 대법원장입니다. 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사이에 시민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계엄군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이게 12월 4일 계엄령 선포됐던 바로 그 다음 날이거든요. 밤새 시민들이 계엄령과 맞서 싸우던 그 다음 날 해가 떴는데 이 새끼는 마치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법원장 맞아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부산지방법원의 김도균 판사라는 분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계엄 선포의 효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계엄령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작 중요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계엄령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엄령 선포 직후에 대법원에서 회의를 엽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금방 회의를 열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회의를 열어가지고 무슨 논의를 한다? 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재판하던 거 뭐 몇 가지는 중지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군사법원에 넘겨줘야 돼? 이 관할권을 어떻게 이양하지? 어떤 사건을 관할권 이양합니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떡하죠? 이런 걸 논의했대요. 그 논의를 왜 해? 계엄령이 불법인데. 불법적인 계엄령을 왜 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판사야? 그러고도 네가 대법관이야? 그게 네가 그러고도 대법원장이야? 이 개새끼들. 이거요. 명백하게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내란에 동조한 거예요. 불법적인 계엄이 선포됐는데 우리 관할권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불법인데. 예? 불법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데가 대법원 아니야? 근데 이 새끼는 뭐야? 이거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내란 공범이에요, 이 새끼. 아니, 내란 주범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연 윤석열이 조이대한테 뭔가 언지를 주지 않았을까?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판사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병곤 판사는 계엄령은 법원을 짓밟으려고 한 것이다.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계엄령 따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하나만한 얘기만 하고 뭐 하는 거냐? 라고 이 박병곤 판사가 지적합니다. 김도균 판사, 부산지법의 김도균, 중앙지법의 박병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대법원장 반응이 없었어.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는 의정부지법의 정욱도 부장판사가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가, 법원이 계엄령의 위헌선을 설제로 선언해야 한다. 이번 계엄령은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계엄령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두고도 대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이 시점에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선언했어야 맞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쯤 되면 대법원에서는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하면서 이번 계엄령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 법원의 입장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법원은 침묵 중입니다. 심지어 현직 부장판사가 계엄령 때 체포 대상이었다는 거. 그랬는데도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죠. 대법원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계엄령 때 체포 대상이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그냥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표현으로 끝내버립니다. 진짜 이게 이러고 끝날 문제야?
야, 이 판사 새끼들아, 니들이 그따구로 구니까 맨날 검사들한테 물리는 거야, 등신 새끼들아. 맨날 검사들한테 줘 터지면서도 찍 소리조차, 아야 소리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줘 터지는 거야, 이 등신들아. 예?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아니, 현직 판사가 단지 윤석열 입맛에 안 맞는, 권력자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체포가 된다고요? 입맛에 안 맞는 판결 내린 판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고요? 네가 그러고도 판사냐? 아이고 이 십세야. 야, 자, 이쯤 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가만히 있나? 판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얘는 계엄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죠. 심지어 현직 대법관 역시도 체포 대상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한 방첩사령부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이 사람이 현직 대법관입니다. 현직 대법관이 노태학을 잡아와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직 대법관이 계엄군한테 붙잡혀갈 뻔했다고, 현직 판사뿐만 아니라 현직 대법관까지 그랬는데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주둥이 쳐 닫고 있어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이래도 됩니까? 대법관이 계엄군한테 붙잡혀 가는데 말도 뻥끗, 이거 공범이 아니고는 이게 나올 수가 있나요? 자, 이게 또 이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죠. 권순일 전 대법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체포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납득이 안 된다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납득이 안 된다. 그것도 대법원장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이 사람도 대법관이죠. 이 대법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납득이 안 된다고.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전직 대법원장, 아니 직전 대법원장이잖아. 직전 대법원장을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직 대법관을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근데 납득이 안 간다는 거야. 심지어 현직 대법관도 잡아 가두겠다고 했어요. 현직 판사도 잡아 가두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법원 판사, 전직 현직 판사와 관련해서 계엄령 때문에 붙잡혀갈 사람이 몇 명? 김명수, 권순일, 노태학, 김동연, 이 4명이잖아.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현직 판사. 그런데 뭐 납득이 안 된다고? 나는 니들이 납득이 안 된다. 이게 다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좀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 조희대가 윤석열하고 뭔가 짬짬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태도는 추경호를 보는 것 같아요. 추경호.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청으로 못 들어가게 당사로 모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발목을 계속 잡았던, 지금 전해지기로는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와 있는지 그 인원수를 알려준 걸로 되어 있는 그 추경호의 태도와 매우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희대는 내란 공범 아닌가요? 아니면 내란의 이 공동정범 아닐까요?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쳐닫고 있는 대법원이 그래 놓고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계엄 선포 직후에 회의를 하나 엽니다. 겉으로는 계엄령 해제에 안도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거는 계엄 해제된 이후의 얘기고요. 계엄 해제되기 직전, 계엄이 선포된 직후,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참 설치고 있을 때, 그래서 국회에 이렇게 군인들이 몰려올 그 무렵에 대법원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계엄 선포 후에 회의를 대법원에서 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1시 반인가 12시인가 쯤에 연고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뭔 얘기를 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관할권은 어떻게 되는지, 몇몇 사건들은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군사법원에 재판을 넘겨줘야 하는지 이 논의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논의를 왜 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논의는 하면 안 되는 논의 아닙니까? 불법적인 계엄인데 왜 그 논의를 합니까? 판사들이, 그것도 대법관들이 계엄령에 맞서서 논의를 한다면 이 계엄령이 옳은 계엄령인지 잘못된 계엄령인지 그 얘기부터 따졌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관할권은 어떻게 할 건지, 재판을 이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거는 계엄에 동조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죠? 그렇다면 조이대는 과연 이 사람은 이 윤석열 내란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조이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계엄 선포 이후에 대법원장의 태도가 매우 이상했다. 현직 대법관이 잡혀가고 현직 부장판사가 잡혀가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판이 쏟아졌겠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밖에서도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겨우 한 게 뭐다? 사실은 우리도 계엄을 거부하긴 거부했어. 뭐라고? 계엄사령부에 사무관을 하나 파견해 달랬는데 우리 사무관 파견 안 한다 그랬잖아. 마치 자신들도 계엄령에 저항한 것처럼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왜? 계엄 사무관 파견을 거부한 게 아니고요. 파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뭐가 됐었다? 계엄이 해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논의하지 말자. 해제됐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서초동 사투리는 자연빵으로 해결이 됐다고 말합니다. 거부한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계엄령이 해제돼 버린 거야. 이건 거부가 아니죠. 그런데 다 언론 보도에는 뭐로 나갑니까? 거부라고 나갑니다. 이런 진짜. 판사들도 이제는 늘어나는 게 거짓말인 거죠, 이제. 참 저질이다, 그죠? 이런 걸 보고 저질 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법원 사무관 1명 파견 요청이 있었다. 법원의 안전관리관이 그 요청을 법원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보고가 올라왔다고. 그럼 뭐야? 거부가 아니잖아. 일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런데 이거를 거부라고 지금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뭐야? 지들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들킬 상황이 되니까 괜히 엉뚱하게 우리 한 적 없어라고 호들갑 떨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호들갑을 떨면서 괜히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성을.
전형적으로 범죄자들이 하는 수법 아닌가요? 마치 그런 거죠.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들켰어.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뭐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들켰어. 선생님이 너 왜 이런 짓 했어? 야단을 치죠. 그러면 잘못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핑계.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대도 안 하는 변명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법원이 하는 게 딱 그 수준이에요. 자,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성향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죠. 많은 사람들이 이 조희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법원의 윤석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은 안 하고 술도 안 먹지만, 그러니까 말만 조금 부드럽게 하는, 그리고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극우 성향만 따지면 윤석열보다 더 강한 성향을 보이는 것이 조희대다. 보면 요새 지금 헌법재판소의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만두고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하고 있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찰 정도로 극우 망상병 환자들 아닙니까? 그 수준하고 조희대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계엄령의 심정적 동조자이자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윤석열을 도와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람은 계엄령의 동조자입니다. 방조자죠. 어쩌면 공동정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은근히 소극적이지만 은근히 계엄령을 옹호, 수호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조희대를 내란 공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희대 수사를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뭔가 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되실지 않으신가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